진짜 이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하기가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좀 이거는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자,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건 일단 2019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는데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고발할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또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성폭행을 당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이 여성을 설득해서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아버지가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면서 오히려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 피해자이자 이 딸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2019년도에 이 딸을 친딸입니다. 친아버지가 지금 성폭행을 했는데 그때는 용서를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예. 2021년입니다. 이때는 2차 성폭행 때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아버지를 고소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고소를 하면 임시 거처 같은 게 마련이 됩니다. 뭐 해바리 센터 이런 등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딸이 괴로움을 좀 호소하다가 신고 후 사흘 지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수년간 뭐 이거 두 번은 드러난 거고요. 여러 수년간 아버지한테 그 당한 거에 대한 또 고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에 먼저 자기 친부에게 그런 짓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에 두 번째 똑같은 짓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이 부분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이 일로 죄책감을 느낀 게 너무 싫었다. 이런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 아이가 어머니와 헤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20대 이 사망한 이 여학생의 말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 이 딸에게 이 아빠는 모든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는 악마기도 했지만 또 보통 때는 밥도 해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는 엄마의 역할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사실상 모든 것이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도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애증이 결합해 있던 인물인 거죠. 굉장히 증오도 있지만 애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증오 때문에 결국에는 고발을 했지만 성인이 돼서 남아있던 이 죄책감이나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이제 죄책감 느끼는 게 싫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애증을 감정을 못 견디고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피해 망상입니다. 충격받을 일이 더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자 반성은 하지 않고 제 딸이 피해 망상이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데 딸이 정말 피해 망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딸의 몸 안에 그 아버지의 DNA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는 이런 말합니다. 술은 먹었는데 같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 피해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피해자의 친구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니까 너 상담 좀 받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난 상담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본 주위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가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이 피해자의 모습을 더 잘 알지 않았을까? 그 말을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심 재판부 판단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증인의 증언 112 녹음 파일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판결문 자세히 보면요. 피해자는 아버지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어떤 정황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한 후에 이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을 괴로워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변호사가 계속 친딸이 망상증이 있다라고 변론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망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자, 정말 이자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이고 7년 동안 속죄하게 항소를 했어요. 형이 7년 과하다고. 사실은 적죠. 친족 간의 강간죄인데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 자체가 많다라면서 2심에 항소를 제기했고요. 항소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피고인 이 범행 때문에 이 성폭행 때문에 이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 게 분명하고 그 증거들이 확실한데 계속적으로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예. 또 이 자체를 수사기관하고 남자친구한테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다. 이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이 결론이고 더 나아가서 딸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지금 엄벌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이 불가피하고 1심하고 같이 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7년 장난해 7년 막 지금 그러고 계세요. 자, 계속 반성도 않고 계속 딸을 탓만하고 딸이 피해망상이었다. 난 잘못 없다 그러는데 오히려 형을 보통 우리가 반성한다 그러면은 형 깎아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형량이 이런 겁니까? 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정말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뭐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 어떤 점도 양형에서 긍정적인 판단 요소가 없잖아요. 그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기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까지 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세상에 없는데 그 딸의 넋을 기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이 없고 그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피고인을 7년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당연히 재판부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미성년자 때 성폭행을 하면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상 가장 형이 강합니다. 무기 또는 하한이 10년이에요. 하한이 10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면. 자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정말로 미성년자,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지만 만약에 지속적인 성폭행을 했다면 하한이 10년, 그게 경합 가중하면 하한이 15년, 아무리 낮아도 15년인 형을 반보다 더 낮게 선고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소 제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